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 전문가 과정입니다.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 전문가 과정 첫 번째, 용신과 격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과 격국에는 신강사주와 신약사주, 용신정법, 정격국법이 있습니다. 먼저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강이라 함은 일주가 왕성하고 강력한 것이며, 신약이라 함은 일주가 쇠약하고 무력한 것이다. 일주가 너무 강왕해도 못쓰고 너무 쇠약해도 못쓰는데, 만약 일주가 너무 지나치게 강왕하면 파재, 손처, 재난 등의 흉악을 당하게 되며, 일주가 지나치게 쇠약하면 병고, 빈천 등의 흉운을 당하게 된다. 일주는 내 몸이 되는 것으로 내 몸은 나의 생명력이 되는 것이므로 일간은 사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만반사의 생극재화가 이곳에서 시발하는 것이며,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창조하며 재반 후진사에 있어서의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모두 내 능력으로서 결정되는 것이니, 내 몸이 강왕해야만 건전한 정신으로 박력있게 추진사를 감행할 수 있는 것이며, 내 몸이 쇠약하면 기력이 부족하여 의욕도 생기지 않고 추진사에 있어서도 지장이 많게 되는 것과 같이, 사주 팔자에서도 일주가 강하고 보아야 재물이 많아도 신왕, 제왕으로 그 재를 감당해 나갈 능력이 있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또 관살이 왕해도 신왕, 관왕으로 그 관을 능히 감당함으로 대귀하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일주가 쇠약하면 재물이 많아도 재다 신약으로 그 재를 감당해 나갈 능력이 부족하여 빈인이 되는 것이며, 관살이 많아도 신쇠살왕으로 패망하게 되는 것이니, 일주 강약에 신경을 써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주의 강약을 분별하는 법은 덕령과 실령, 덕세와 실세, 덕지와 실지, 삼법이 있다. 이 삼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령과 실령. 덕령은 일주가 생월 지지에서 기운을 얻었다는 뜻으로 일주가 왕성해지는 월령에 출생한 것을 말하는데, 즉 출생일이 일주를 생조하는 비급 및 인성에 해당되면 덕령했다고 하여 일주가 강왕해지고, 반대로 출생월이 일주를 극설하는 재관 및 식상에 해당되면 실령하였다고 하여 일주가 쇠약해진다. 덕세와 실세. 덕세라 함은 일주가 주중 사주 중에서 생조를 많이 받아 세력을 얻었다는 뜻으로, 이를 덕세라 하여 일주가 강왕해지고 이 도움이 미약하면 세력을 잃었다는 뜻으로 실세라 하여 일주가 쇠약해진다. 즉 사주 일간이 주중에서 인성, 비겁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 덕세에 해당되고, 사주 일간이 주중에서 재성, 관성, 식상으로 극설을 받으면 실세에 해당된다. 다음 덕지와 실지. 덕지라 함은 일간 위주로 사주 지지에 12운성의 장생, 근록, 제왕 등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놓이면 지지에 왕함을 얻었다 하여 덕지 또는 기운을 얻었다 하여 덕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면 강해지고 반대로 쇠, 병, 사, 절 등을 만나면 왕함을 얻지 못하였다 하여 실지 또는 실눈을 얻지 못하였다 하여 실기 또는 무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면 약해진다. 이것은 양일간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리상 타당하다. 또 일주가 지지의 장간 속에 오행상 동기를 만나면 이를 지지, 즉 땅에 발을 붙였다 하여 또는 뿌리를 박았다 하여 통근, 유근, 착근이라 하여 강해진다. 이상에서 설명한 덕령, 덕세, 덕지를 위강이라 하고 실령, 실세, 실지를 위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강과 신약은 이상의 삼법칙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주팔자 전체를 잘 관찰하여 일주를 생조하는 육신과 극설하는 육신의 수를 비교하여 그 다과에 의하여 신강과 신약을 분별하여 판단하되 그 중점은 8글자 중 가장 작용력이 강한 월령, 즉 월지에 두어야 하며 또한 천간보다 지지의 육신이 그 작용력이 강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이외에 삼합과 육합, 방합 또는 간합되어 타오행으로 화하는 것을 참작하면 대략 신강, 신약을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상 구별하기 곤란할 경우가 있으며 소위 사주 대가들도 종종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 사주 전체의 상황을 두루두루 잘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신강과 신약을 구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단순하고 쉬운데 또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주 대가들도 종종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 그 일반 초보자들이 또는 처음 전문가 영역에 들어선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언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실 때 찬찬히 사주 전체의 상황을 두루두루 잘 살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용신정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1차적으로 알아야 할 과정은 먼저 용신을 가려내는 일이다. 용신이란 사주 8글자 중에서 음양오행의 조화를 위해 가장 소용되는 육신을 말하는 것인데 용신은 사주 8글자 중 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가령 일주가 심이 신약이면 신주를 생조하는 육신이 필요하고 반면 일주가 왕성하여 신강이면 일주를 억제하거나 왕기를 유출시키는 육신이 필요한데 그 필요로 하는 육신이 용신이다. 용신이 뭔지 이해하셨습니까? 예컨대 목일주가 신약한 경우 사주 중에서 수가 있다면 이 수는 오행의 상생법으로 수생목하여 일주인 목을 생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용신은 사주상의 위치, 강약 및 어느 육신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운명의 길흉화복이 결정되므로 용신은 운명추리상의 관건이 된다. 용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용신을 모르고서는 사주를 풀 수 없다. 제가 재미로 보는 육식갑자 일주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잘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액형으로 보는 그 혈액형별 성격, 특성, 직업관 이런 거에 비하면은 수백 배 더 정확합니다.
용신은 인간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정신이 충만하여야 인간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듯이 용신이 건전하여야 사주가 길하여 인간으로서의 부귀 수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용신이 건전하기 위해서는 신주의 강약을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월령이 용신을 생조해주는 절기에 해당하고 사주상의 타육신에 의하여 생조되면 된다. 따라서 용신은 명리학에 있어서 생명이 될 만큼 소중하고 또 귀중한 것이니 공부를 등한시하지 말고 열심히 하여 오판이 없기 바란다. 치용지법에는 억부법, 병약법, 조후법, 전왕법, 통감법의 5종이 있다. 다음은 이 5가지 치용지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억부법. 억부용신법이란 억강부약법으로 용신을 잡는다는 뜻으로 강자는 억제하고 약자는 생부하는 자가 용신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주가 강왕하면 일주를 극제하는 자가 용신이고 반대로 일주가 쇠약하면 생조하는 자가 용신이다. 신강사주는 일주를 극설하는 육신이 용신이고 재성, 관살, 식상의 육신이 용신이고 신약사주는 일주를 생조하는 육신이 용신이다. 인성, 비겁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번째 병약법. 병약용신법이란 사주에 병이 있으면 약이 용신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주를 보아 병이 있을 때에는 그 병을 제거하는 자를 약이라고 하는데 사주의 병이란 사주팔자에 따라 부함을 요할 때 그 부하는 자를 극상하는 놈이 병이 되고 또 반대로 사주팔자에 따라 억제함을 요할 때 그 억제하는 자를 극상하는 놈이 병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주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작용되는 자를 극상하는 놈이 병인 것이고 그 병을 극제하여 다스리는 자를 약이라고 한다. 다음 3번째 조후법. 조후용신법이란 세상 만물이 한난 건조의 조화에 의하여 이루어지듯이 사주도 한난 건조의 조화가 필요하다. 한난 건섭의 조화가 필요하다. 한난조섭입니다. 따라서 사주도 팔자 전체를 관찰하여 지나치게 한습하면 난조의 기가 필요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한조하면 난습의 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주 팔자가 지나치게 한습하거나 난조할 때는 기후의 조화를 시킴이 위급하므로 이때는 억부법이나 병약법 등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한난조섭을 조화시키는 육신이 용신이다. 금한수냉 목난화조이고 금이나 수가 많이 있으면은 따뜻한 목이나 건조한 화로 가지고 용신을 잡고 진술습토의 미술조토이며 첨간무기는 한난중간이다. 가령 금수일간의 동절에 출생했다면 금한수냉으로 심량한 절후인고로 온난을 요하게 되고 목화일간이 하절에 출생했다면 목난화조로서 심히
난조한 절후인 고로 냉한을 요하게 된다. 네 번째, 전왕법. 전왕용신법이란 사주오행의 기세가 일방으로 편중되어 그 대세의 세력이 극히 왕성하여 억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 대세의 기세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 이런 때에는 그 대세력의 기에 순응하는 육신이 용신이다. 즉 종격, 화격, 외격에 속하는 사주는 모두 전왕의 법칙에 따라 용신이 정해진다. 다섯 번째, 통관법. 통관용신법이란 사주 중에서 두 오행이 서로 대립하여 강약이 균등할 때 양신의 세력이 막상막하인 고로 어느 것이든 억제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때에는 양신 세력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히 아름다운 것인데 이때 양신 세력을 소통시키는 육신이 용신이 되며 이 경우에 그 용신을 가리켜 통관지신이라고 한다. 통관지신을 치용하는 법이 5가지가 있으니 이는 다음과 같다. 비급과 재성이 대립할 때는 식상을 위용한다. 재성과 인성이 대치할 때는 관성을 치용한다. 인성과 식상이 교차할 때는 비급을 위용한다. 관성과 식상이 대등할 때는 재관을 치용한다. 비급과 관성이 균등할 때는 인성을 위용한다. 다음은 세 번째, 정격국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이란 천간을 뜻하는 것이고 국이란 지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천간이란 일간을 뜻하고 지지란 주로 월지를 뜻하는 것으로 그 밖에 또 다른 재반 합국을 종합적으로 일주와 지지국을 가려서 규격을 정하는데 그 규격의 격자와 지지국의 국자를 따서 격국이라 한다. 먼저 격의 분류법. 사주는 용신 외에 격이 있는 것으로 사주 중에서 가장 그 작용력이 강한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구별해 놓은 것인데 이는 오행의 태가 및 불급을 따지지 않고 다만 월지를 중심으로 가장 그 세력이 왕한 오행을 따라 명명한 것으로 감명법상 사주를 분류하는 편의에 의하여 분류해 놓은 명칭에 불과한 것이다. 격은 다음 원칙에 의하여 정한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월지의 정기가 천간에 나타나 있으면 그것이 표시하는 육신을 선정한다. 월지의 정기가 천간에 나타나 있으면 물론 정기를 선정하는 것이지만 정기가 투출되지 않았을 경우나 역이나 중기가 투관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선정한다. 월지의 지장간이 투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나 또는 투출되어 있더라도 타 육신에 의해 파극되어 쓸모가 없을 경우에는 월지의 정기가 표시하는 육신으로 정한다. 비급과 급제는 격을 안 잡는다. 좌오묘유월은 그대로 격을 정한다. 요 5가지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필히 수십 번 듣고 읽고 쓰고 하여 암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문가 과정이니까 남의 사주를
봐주려면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격과 용신. 격이 신체라면 용신은 정신과 같고, 격이 음양만물의 체라면 용은 음양만물의 동작과 같다. 또는 격은 금판과 같고 용은 금형과 같은 것으로, 여기서 금은 금운고를 이야기합니다. 금판은 성음의 고조 청탁인 원체요, 금현은 성음의 고조 청탁을 발생하는 작용과 같다. 오동목판은 다 같은 일반인데 금운고의 줄을 달면 금운고의 소리가 나고 가야금의 줄을 달면 가야금의 소리가 남과 같은 것이니 격여금판이요 용여금판이니 격과 용이 분명한 것이다. 세 번째, 육신의 오행상의 역할과 작용이 있는데 이것은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